이번 강좌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항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항목 중 한 가지가 될 것이고요. 자, 먼저 재고자산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재고자산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합시다. 재고자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돼요. 일단 재고라는 표현은 창고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어떤 항목일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창고에 하나씩 쌓아놓는 그런 자산을 얘기를 할 거예요. 궁극적으로 재고자산이라고 하면 기업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항목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정의는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상이에요. 일반적인 영업과정상에서 궁극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판매의 목적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자산 항목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자산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를 얘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보유를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현금화되는 방법과 시점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전달함에 따라서 외부 정보용자는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 따라서 유용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산은 목적별로 분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 정의에서 어디에도 형태를 언급을 하고 있는 바는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절대 자산을 분류하실 때 형태별로 분류하시는 사항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주식에 해당했던 부분은 재무상태표의 어떤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제조기업 등등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상 주식을 매매하는 게 그 회사의 업은 아니겠죠?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투자 목적의 자산으로서 보고를 하는 게 맞겠죠. 반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권사는 해당됐던 주식을 매매를 할 목적으로 보유를 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증권사 입장에서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인 영업과정상 어떤 목적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을 분류해 주시고 재고자산의 정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상 기업이 궁극적으로 판매를 통해서 효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 항목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재고자산의 종류인데요.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미 앞서서도 한번 살펴본 형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품이란 부분이 되겠죠. 상품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상기업의 경우에는 상품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상기업은 누구로부터 사와야 되겠죠. 최초 이 물건을 만든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제조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판매를 할 때 직접 만든 제품이니까 이 부분을 제품이라고 지칭을 하게 될 것이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가장 먼저 원재료를 구매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 붙게 될 것이고요. 기타 설비 등등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생산이 완료되기 전에 하필이면 12월 31일자 결산기말이 도래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공정에 있는 재고자산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공품이라고 지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로우 머티리얼, 원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가공 과정에 있는 그러한 제품, 제공품도 나타날 수가 있고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공품이긴 하지만 그 현재로서 판매가 가능한 형태가 일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통상 반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반제품에 해당했던 부분도 재고자산을 구성시킬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다양한 부속적 소모성 그러한 원재료 등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볼트나 너트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저장품의 형태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재고자산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항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등등의 어떠한 재고자산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재료, 제공품, 제품으로 이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회계 처리는 원가 회계 영역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지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 강좌에서도 여러분들하고는 대표적으로 상품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습을 해 나가기로 하죠. 자, 재고자산